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학교 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 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 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 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 보세요. 친일파가 득세하고 교과서까지 오욕으로 뒤덮이는 2014년. 올해 3.1절은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가 주최하는 3.1절 등반대회에 전국 모든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월 1일 성공적인 TV기국과 국민TV 라디오 개국 1주년을 자축하는 자리. 조합원이 참석 안 하면 누가 참석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박지만 씨? 어떻게 참여하냐고요? 올해 3월 1일 토요일 아침 11시 성인은 15,000원, 청소년 이하는 만원의 회비를 지참하시고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경원선 백마고 지역에 모이시면 됩니다. 산이 높지 않습니다. 트레킹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점심이 죽여줍니다. 가마솥밥, 숯불 삼겹살로 입이 호사로울 것입니다. 인절미를 만드는 떡매치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3월 1일 토요일 아침 11시 경원선 백마고 지역에 모여주세요. 신청과 문의는 조합원 백마고지 김정일님 010-9523-5400입니다. 네, 진짜 눈치 보지 않고 아무 말이나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김용민 PD로부터 조간신문 브리핑 받아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선으로 꼽은 예. 기사 어떤 내용입니까? 경향신문 오면 기사입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말에 국가정보원을 통해서 중국 정부가 진본이라고 밝힌 유우성 씨 출입 경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유우성 씨가 북한에 중도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 적이 없다라는 변호인단의 이런 자료, 이런 거를 중국 정부가 진본이라고 했단 말이죠. 예. 그 말은 반대로 국정원이 줬고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유우성 씨가 중간에 북한에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그런 자료. 이거는 위조란 얘기죠. 예. 자, 그래서 결국에는 변호인단이 이 재판부에 제출한 이런 자료를 진본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진본을 국정원도 받아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검찰은 변호인이 갖고 있던 그 진본을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국정원은 10월 중순경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새로운 출입 경기록을 검찰에 다시 건넸는데요. 이거는 중도에 북한 들어갔다 온 기록이 담겨있는 출입 경기록입니다. 말하자면 중국 정부로부터 위조본이다라고 이렇게 판명된 예. 그런 내용을 이제 재판부에 제출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겠습니까? 국정원이 그 재판부의 국정원이 그 변호인이 갖고 있는 그 자료, 진본을 자기들도 갖고 있었으면서 결국에는 위조본을 검찰에 넘긴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성립되는 부분입니다. 예. 게다가 그 진본이라고 하는 것, 또 위조본이라고 하는 것이 비슷한 시기에 발급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비슷한 시기에 발급됐다면,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진본을 받아서 그걸 위조한 것 아니냐, 이런 또 의혹도 성립이 됩니다. 예. 자, 그런 내용이 오늘 경향신문 오면에 실려 있습니다. 예,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국정원 출입국 기록 진본 받아놓고 검찰에 위조본 넘겼나. 예. 예. 그러니까 다시 좀 풀이하자면 국정원이 유우성 씨가 북한 갔다 오지 않았다는 기록을 받아놓고는 검찰에다가는 유우성 씨가 북한에 갔다 온 그런 기록을 넘겼다는 거죠. 예. 그건 이제 위조본이고요. 예. 예.
한국일보에도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예, 6면 기사입니다. 황교안 장관의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중국 당국이 발급한 3가지 문건 가운데 1가지만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해 받았고 나머지는 국정원에서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일전은 무슨 말을 했느냐. 지난 17일 며칠 전이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그 문서들을 외교 라인을 통해 받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중국이 위조본이라고 결론난 3건, 이 3건 모두를 이 외교 라인을 통해 받았다. 외교부를 통해 받았다.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다음날 3건 가운데 1건만 영사관을 통해서 입수했다. 외교 라인을 통해 나온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황교안 장관 또 그 다음날인 바로 어제는 나하고 윤병세 장관의 말하고 다르지 않다. 똑같다. 말하자면은 3건 가운데 그 1건은 외교 라인을 통해 받은 거고 2건은 국정원을 통해 받은 거다. 이렇게 말을 슬쩍 바꿨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정원은 어떤 입장이냐? 여전히 그 3건 다 외교 경로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확보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황교안 장관과 윤병세 장관을 종합해보면 법무장관과 외교장관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적어도 2개 문건은 국정원 직원이 비정상적인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획득했거나 조작했을 가능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국정원은 여기에 대해서 반박이나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윤병세 장관, 황교안 장관, 그리고 국정원장, 남재준 국정원장, 이 모두를 임명한 사람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예, 청와대로 3명을 다 불러서 대지를 직접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박근혜 대통령이 과묵한 분이 아닙니다. 무슨 사건 모든 문제에 개입을 하는 분이죠. 그래서 만기 칠남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안현수 선수 문제를 비롯해서 염전 노예 사건,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 이렇게 사회적 이목을 끄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지나친 개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통령이 현안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는 것, 그게 꼭 나쁜 것이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의혹 사건, 이것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언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말이 다른데, 그래서 국민은 혼란에 빠져 있고 이 국가가 범죄 집단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이쯤에서 나와줘야 하는데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겨레가 오늘 사설에서 박 대통령의 선택적 만기 칠남이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실었습니다. 예,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만기 칠남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적이군요. 예. 국가의 위신과 신뢰가 걸린 증거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사안의 성격상 이런 사건이야말로 박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해야 마땅한데도 입을 열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염전 노예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설보다 현실이 더 기막힌 일들이 많다고 하더니 정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 예. 그러면서 한겨레는 염전 노예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증거 조작 의혹 사건에 더 어울려 보인다. 이렇게 사설을 맺고 있습니다. 예,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네. 관련해서 어제 그 김진태 의원이 그야말로 아주 이건 막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국 정부를 선진국이 아니라면서 비하를 했습니다. 그런 국가들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빈정거렸고요. 중국이 북한을 돕기 위해서 허위 문서를 우리 쪽에 제공한 거 아니냐라는 음모론까지 제기했습니다. 집권여당 의원이면서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신임을 받아서 유럽 순방 때 수행했던 인물이 바로 김진태 의원 아니겠습니까? 예. 이 김진태 의원 지금 중국과의 외교 분쟁 불씨에 기름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자, 이 청와대발 기사 하나 또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 박 대통령 경호실 수행부장 교체 왜? 박근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지켜온 경호실 수행부장이 최근 바뀌었죠. 취임 1년도 되지 않아서 수행부장을 교체한 일.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전에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이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경호비서에게 이렇게 임기 5년 동안의 수행부장을 맡겼고요. 예. 퇴임과 함께 그 수행부장도 그만뒀습니다. 수행부장은 항상 대통령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경호실의 꽃인데요. 이명박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경호실에서 파견된 수행부장을 임기 내내 바꾸지 않았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 한번 교체를 했지만 그때는 경호실장으로 승진시켰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왜 수행부장을 교체했느냐?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한 말인데요. 작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런던 시티 시장 주최 만찬에서 치마를 밟고 넘어진 일이 있었다. 그 이후부터 수행부장 교체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아니, 치마를 밟고 넘어진 건 본인이면서 왜 그걸 수행부장 탓으로 돌립니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수행부장이 가가 치마는 위험합니다. 이거 말고 치마를 입으시죠. 뭐 이렇게 얘기했어야 하는 겁니까? 예. 치마를 밟은 건 아니겠죠, 수행부장이? 글쎄, 수행부장이 옆에 안 보였습니다. 예. 자, 또 일각에서는 대통령 부속실이나, 의전실과의 갈등 때문에 교체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 수행부장 교체 흔치 않은 일인데, 이 치마 밟고 넘어져서 참 창피한 꼴을 대통령이 당했으니, 이 수행부장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정도의 디테일이라면은, 공무원, 이 간첩,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말씀하셔야죠. 이런 디테일의 여왕이 말이죠. 예. 네. 조선일보가 청와대 수행부장 교체 기사를 다뤘고요. 예. 조선일보를 보면은 이런 여권의 쏠쏠한 비화들이 종종 실려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더 검증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이라면은 정말 실소를 금치 못할 일입니다. 한겨레 일면 머리 기사입니다. 이달 초에 국방부가 전 군에 내려보낸 행동 기준을 보면요. 군 통수권자 비방이나 정치 현안 관련 찬성 반대의 글은 금지하지만 그동안 정치 개입의 빌미가 되어온 군 통수권자 보필이나 국방, 정책 홍보 등에 대해서는 금지한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급이 없다는 그런 명분은요. 사이버 사령부가 지난 2012년 대선 총선 때 정치 개입 활동을 하는 주요 근거가 돼 왔습니다. 예. 자, 또 국방부는 사이버사 요원들이 네이버 다음 같은 이런 포털 사이트 게시판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서비스에서 익명으로 사이버 심리전을 펼치는 것도 예전처럼 허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너무 크게 상심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왜냐? 이 사람들이 군 사이버 사령부 요원일 수도 있으니까요. 예. 자, 이 국방부 장관과 사이버 사령관을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그 수사 대상에서 배제를 해서 축소 수사 논란을 부른 군. 이번에는 개혁 회피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라고 한겨레는 질타했습니다. 예. 원격 진료센터 3곳이 광역자치단체의 만성질환 환자를 최대 90%까지 흡수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만성 환자, 고혈압, 당뇨, 이런 정신행동장애, 이 만성 환자의 94%를 동네 의원들이 빼앗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동네 의원에 100명 정도 이렇게 만성질환자들, 당뇨, 고혈압, 그리고 정신행동장애 환자들이 100명이 왔다면은 원격 진료를 정부가 시행할 경우에는 94명이 앞으로 안 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동네 의원들 다 문을 닫아야 되겠죠. 몰락하겠죠. 예.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 대면 진료 접근성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원격 진료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산간지대, 고지 혹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계신 분들이 인터넷망을 통해서 의사들로부터 진료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제한적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눈 크게 떠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아주 극히 제한적인 진료란 말이죠. 예. 상태가 심각해가지고 의원에 가서 좀 더 면밀한 진찰을 받아보겠다고 해서 산간이나 오지에서 도시로 왔단 말이죠. 없어요.
동네 의원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서울로 가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서울대 교수 출신인 민주당 김용익 의원실이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일면머리 기사였습니다. 예.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분양가 상한제와 금융 관련한 규제를 빼면은 부동산 규제는 이제 없어지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보수 신문들이 부동산 규제 없애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려고 하는데 이런 규제 때문에 살아나려다가도 결국에는 다시 꺼져버린다. 없애라 했더니 정말 없애는 흐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대통령 업무 보고를 냈는데 2008년 이후에 주택가격 안정세가 지속되고 투기 우려도 적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은 그래서 도입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올해 말까지 유예된 이 제도를 아예 법 개정을 통해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재건축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익이 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가격이 폭등할 것이고요. 그런 이익에 대해서는 내라, 니들 먹지 말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입니다. 근데 이걸 없애겠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가 예. 서울 강남 지역에 사실상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네. 이런 논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 지역의 그 수혜단지 가운데 79%가 바로 강남권에 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권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이런 대책이 과연 부동산 시장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게 될지 이것은 뭐 의문이란 겁니다. 투기를 통해서 투기를 위해서 주택을 많이 보유하려던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지요. 예전처럼 강남을 중심으로 한 투자 수요가 다른 지역의 부동산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동산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 아닌데도 특정 지역의 가격을 끌어올리려는 정책을 쓰는 것은 아닌가. 부동산 시장 이거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예. 이게 진짜 이 사람들조차도 강남 부자들을 위한 이런 혜택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주로 혜택 받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이 정책 설계한 분들 어디 사는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강남에 집이 있는지. 제가 주목하는 거는 그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입니다. 네. 언론에 자주 나오시는 분인데 예. 이런 평가를 했군요. 예. 전세난이 심각한데 강남만을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들고 나온 건 다소 당황스럽다. 예. 이분처럼 이 부동산 여러 번 바닥쳤습니다. 고도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박원갑 씨가. 예. 이분이 이거 강남만을 위한 정책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건 뭐 말도 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강남 부자들을 위한 혜택. 예. 이 정부의 실체입니다. 예. 자, 이런 정권에 대해서 좀 위협이 돼야 할 존재가 뭐겠습니까? 야당 아니겠습니까?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말이죠.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재구시를 못한다라는 응답이 8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 한겨레가 이 자료를 인용해서 구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습니다. 예.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집전화와 휴대전화를 반반씩 섞어가지고 임의 걸기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신뢰 수준 95%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과거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싫다가 40%, 김한길 대표가 잘 못한다 60%였습니다. 자, 김갑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대표는요,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민주당의 진보적 가치를 중시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대변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자, 기자협회보가 오늘 자가 나왔습니다. 국민일보 특별 취재팀에 대해서 주목했네요. 예. 국민일보 특별 취재팀은 요즘 들어서 조용기 목사 감싸게 열을 올립니다. 기사 제목만 소개를 해드려도 뭐 금방에 아실 겁니다. 조용기 목사 비방 일부 장로 기자회견 내용은 대부분 거짓으로 확인됐다. 작년 12월 13일자입니다. 같은 날짜에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결국 한국교회 전체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것이다. 따옴표 달린 기사. 같은 날 실렸고요. 12월 19일에는 PD 수첩의 조용기 목사와 관련한 취재 보도 내용은 허위 사실로 일방적인 짜깁기다. 역시 따옴표를 달아서 이렇게 전하고 있고 예. 27일에는 파리의 나비 부인은 허구의 소설 무책임한
폭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정귀선 씨, 파리의 나비 부인이 밝힌 내용을 이건 또 일면에 실었습니다. 그때 그 뒤에 조영기 목사 의혹 대부분 왜곡 과장, 폭로 당사자들 책임 물을 것이다. 2월 11일자 그리고 또 바로 그제 정귀선 씨 인터뷰를 실었는데 내 소설로 피해 입은 한국교회에 사과한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예. 특별히 이 기사들 기자 바이라인이 없고요. 예, 다 특별 취재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종교단체 특유의 고집과 폐쇄적인 분위기가 국민일보에 장애로 나타나고 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국민일보의 관계를 구분짓는 작업이 없이는 국민일보가 정상적인 언론으로 기능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자면은 국민일보의 지금 회장이 조영기 목사 아들 아니겠습니까? 예, 또 차남이죠.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어떤 물적 이런 지원을 통해서 국민일보가 생긴 것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법정에서 이 검찰에 의해 또 각종 자료들을 통해서 이미 상당 부분 사실이 입증된 조영기 목사의 비리조차 이런 것들을 감싸고 도는 신문, 이 신문이 과연 정상적인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의문을 오늘 기자협회보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나저나 오늘 오후 2시에 말이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에서 조영기 목사 또 큰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해서 총 4명에 대한 선고가 있습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인데요. 이미 검찰은 조영기 목사에 대해서 실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예. 그 조희준 씨, 조영기 씨 네.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72억 원을 구형한 상태고요. 네. 오늘 오후 2시에는 김용민 PD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판부의 판단,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 조영기 목사의 그 비리를 들춰왔던 기도 모임 장로들은 오늘 오전에 정귀선 씨가 과거에 인터뷰했던 그 녹음본을 공개한다고 밝혔죠. 예, 음성 원본 파일이요. 예. 정귀선 씨의 목소리로 직접 관련 의혹을 들을 수 있는 예. 그런 기회가 예. 오겠습니다. 조영기 목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주장했던 그런 음성 녹음 내용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현수 러시아 귀환은 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 탓? 발단은 노예 착취의 당사자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의 말 때문. 2월 18일 했던 말. 안현수 선수가 성남에 이재명 시장의 성남에 1년간 대체 유예를 요구하였으나 단칼에 거절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선수의 가능성을 짓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JTBC에 나온 여대생 성희롱 발언의 당사자 강용석 전 의원도 한몫하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 귀화를 결심한 것은 아마도 그 10년, 11년을 거치면서 성남시청 소속이었는데 성남시청에서 이제 그 이재명 시장이 15개 운동팀이 있었는데 그중에 3팀을 남겨놓고 12팀을 해체를 해버렸어요. 물론 이제 성남시의 재정이 악화돼서 그런 결정을 했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안현수 선수가 어디서 훈련도 할 수가 없고 소속팀이 없으니까 지원도 받을 수 없고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귀화를 결심하게 된 것이고요. 국민현금 자동인출기라는 오명이 붙은 종북 한별사 변희재 씨가 여기에 빠질 수 있을까? TV조선의 보도. 보수 논객 변희재 씨는 트위터에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이재명 성남시장 등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안현수 선수의 아버지는 홍문종, 강용석, 변희재 주장을 전면적으로 뒤집는데 일각에서는 그 안현수 선수가 소속돼 있던 성남시청 팀이 사실은 그 무렵에 재정위기 때문에 해체가 됐어요. 그러면서 안현수 선수가 소속팀을 찾지 못했고 결국 귀화를 택한 거 아니냐. 즉 성남시가 안현수를 쫓아낸 거다. 이러면서 지금 성남시가 또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성남시청 해체되기 전에 선수는 러시아 가는 게 확정이 돼 있었고요. 성남시청의 해체가 안 됐어도 현수는 러시아 가기
뭐 벌써 다 결정이 돼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성남시청 해체가 현시에 러시아 가게 된 동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예. 한정의 민주당 대변인 논평. 이런 마당에 오늘 아침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안현수 기와를 성남시장 탓으로 돌리는 말을 하니 그야말로 어안이 벙벙합니다. 아마도 홍문종 사무총장께서 박근혜 씨의 선거법 위반 논란, 자신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아프리카 박물관 노동 착취 문제로 궁지에 몰리자 과잉 충성으로 자신의 위기를 어떻게 좀 모면해볼 요량으로 또 거짓말을 꾸민 모양입니다. 홍문종 사무총장님, 이 정도면 자신의 자리에 대한 정치적 안전 민감증 환자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안전을 걱정하는 이런 분이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에 올라 아침부터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니 어찌 국민이 집권 여당을 믿고 발을 뻗고 잘 수가 있겠습니까?